오늘의 주제는 조정 후 반등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주린이 기간을 벗어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구하기 시작한 매매 기법이 바로 조정 후 반등이었습니다. 일단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온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차트상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되는지를 3개월 정도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 거래량 기법을 스스로 개발하게 되었고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이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동회기선과 하이켄아시 매매법도 활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것의 의미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제가 조정 후 반등의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던 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금속관 이음새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 성광밴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6.31% 올라 14,330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광밴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인 석유 생산 국가로서 석유화학 산업 규모가 매우 크다. 동사는 앞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는 자본 구조 개선과 자사주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자본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면 이는 곧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성광밴드는 관이음새 제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철강관 이음새 산업은 지속적인 소재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을 국내 기술로 생산, 공급을 하고 있다.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금속관 이음새를 생산하여 삼성엔지니어링,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금속관 이음새는 2개 이상의 금속관을 연결하고 밀폐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원 다변화와 탄소 중립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광밴드 등 주가의 매수 입질이 이어지고 있다. 동사는 에너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진다.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금속관 이음새를 생산하는 동사는 내수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입찰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상입니다. 기간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연관 산업이 같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납기일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에 크게 기대가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반등을 시작하는 자리들입니다.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하이켄아시 캔들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뀐 것을 단서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를 찾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도 대세 변곡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여하튼 주봉상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변동회기선과 하이캐나시 캔들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캔들에 긴 윗꼬리가 달린 것이 보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주에 가볍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거터 위양. 거터 위양에서 매물을 소화한 후 그 다음에 주가가 가볍게 상승을 한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 추종의 원리에 따라 지금이 매수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상승 추세에서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고점 근처까지는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 근거는 수급입니다. 전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했던 거래량을 초과하는 거래량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보고 진입하면 20% 정도의 수익은 너끈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요령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가를 관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세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다고 바로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꼬마가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달려내려갑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바닥에서 바로 급정거하기가 힘듭니다. 바닥에 내려와서도 하방 탄력 때문에 바닥에서 쭉 더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차트에서도 그것이 보입니다. 바닥에 내려와서 횡보하는 구간이 바로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통 이를 바닥을 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방 탄력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 힘을 모은 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방 탄력이 완전히 멈추고 어디서 상승 탄력을 받게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 단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포는 자전거래로 주가를 부양시킨 후에 다시 자전거래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겁먹은 개미들의 투매가 이어집니다. 그 물량을 주포가 받아먹는 수법입니다. 이 매집봉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면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곧 슈팅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알지만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반등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단서들이 나온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차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 형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241선도 아직 하방 추세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마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큰 범위에서 우상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미털기 구간도 나올 것입니다. 성격이 느긋하신 분이라면 대세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241선이 거의 수평 상태에서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장대 양봉 이후 조정이 나왔지만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저지바 3개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기준선과의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주봉에서 본 것처럼 3개월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잡으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침착하게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30분봉 상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비록 공중 부양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평선들이 골파기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캔들은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 밑으로 빠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와 피봇 2차 저항 라인까지 상승을 했으나 피봇 2차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일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피봇 1차, 피봇 2차 저항 라인, 그리고 전고 라인이 밀집이 된 상태에서 세 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차트에서는 세 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저항 라인을 뚫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항 라인에서 가로막혀 주가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세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한 방에 세 선을 뚫어줄 것입니다. 지금이 오후 1시 16분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전환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타점을 잡기에 틀렸습니다. 내일 전환선 혹은 21선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21선마저 무너진다면 한참을 기다려야 타점이 나옵니다. 수급이 받쳐주면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입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갤럭시 하모니트리의 주가도 급등세다. 22일 오전 9시 20분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14.75% 오른 9,570원에 거래 중이다. 갤럭시 하모니트리의 주가는 가상화폐 갤럭시아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추세이다. 지난해 갤럭시아가 빗썸에서 서비스 종료 사태를 맞으면서 갤럭시 하모니트리의 주가도 1만원대에서 5천원 선까지 추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자 갤럭시 하모니트리의 주가도 함께 상승 중이다.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1비트 시당 9,5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22일은 트럼프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타로 지목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자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의 매매에서 1.07% 내린 9,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단기과 10종목에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23일부터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자산이란 의미인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상자산도 속해 있다며 11월이 다가올수록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말에는 수년간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억누르던 마운트 고스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될 것이며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더해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도 맡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으며 토큰증권 상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격화시키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흑암의 세력은 그동안 연준을 통하여 미국을 지배해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구조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폐 발행권이 없습니다. 그것을 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정부 산하 기구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민간단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연준에게 돈을 빌려 국가 재정에 충당을 합니다. 그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고 있습니다. 연준은 앉아서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다 빨아먹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흑암의 세력의 실체입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우주방어군을 만들어 이 기생충 무리를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흑암의 세력은 미국 사회 곳곳에 자신들의 똘마니들을 포진해 두고 있습니다. CIA 같은 정보기관부터 언론, 학계,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등등 이놈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양측의 힘겨루기가 물밑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가상화폐와 달러의 패권 경쟁입니다. 달러의 지위가 격화되면 연준의 힘은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의 대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다른 대체의 수단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보관은 가상화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안보를 위해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쓰는 것도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에 벗어나서 자주 국방을 공고히 해가면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위상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크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을 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국방력을 통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국방비 지출을 감당해야 했고 그 출혈을 국가 예산에서 감당하다 보니 연준에게 계속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공존이라는 대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러우 사이에서 중재는 물론이고 지구의 화약고인 중동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지금까지 지구 전체를 지배해왔던 EJ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회하기 위해 트럼프는 발을 뻗고 나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흑암의 세력은 악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것도 놈들이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만든 것도 놈들입니다. 전 세계가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지난 100년 동안 서로 물어뜯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분쟁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풀을 쌓았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의 원조격인 로스트 차일드가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6경이라고 추산을 하지만 제가 볼 때 60경도 넘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미국의 언론과 학계를 지배하고 있고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 흑암의 세력 내 여러 가문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와 식량 관련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업체들을 이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바퀴벌레 청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을 차근차근 밟아 나아갈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급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 대장주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주봉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나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장 막판에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 이 주봉을 가지고 편하게 매매하는 매매법을 완성하기 위해 주봉을 기준으로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봉 매매법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잘 안 보이기에 마지막 표시는 지워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거터 위양이 보입니다. 이 거터 위양에서 윗꼬리가 매물을 다 소화했기에 그 다음 주에 주가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깊은 하늘색 웅덩이가 보이고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OBV에서 계단식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종목, 성광밴드 차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추세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후 파동을 그리며 박스권을 유지하며 횡보하던 그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광밴드 차트는 전형적인 U자형 반등 내지 밥그릇 형태의 반등입니다. 반면 이 차트에서는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저점을 다지지 않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낼 것 같습니다. 제가 V자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미 저점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하락을 하면서 이미 이 과정에서 저점을 다진 것입니다. 이미 상승할 힘을 여기서 다 축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과정에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주포는 저점 매집을 끝낸 것입니다. 하락하는 과정에 작지만 매집봉들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포가 이미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집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하락 매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바닥권까지 내려온 후에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하지만 이런 하락 매집도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은 거의 수평 상태입니다. 121선이 241선을 스치듯 지나가며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121선이 상방으로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평선들의 움직임에서도 V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포는 매집을 끝냈기에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개미털기 구간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선을 긋지 않아도 저항 라인에서 밀린 것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기 좋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저항 라인 두 개를 돌파하고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지금 단기 과열로 지정이 되어 지정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나오면 위에 빨간색 저항 라인을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면 바로 따라붙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후 조정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어느 자리에서 반등할 것인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0.236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파란색 저지바 라인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0.382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0.5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인은 121선과 거의 맞물려 들어갑니다. 0.6189 구간에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인은 241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차트는 거의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락 과정에서 충분히 저점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힘을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입니다.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정을 보이더라도 구름대 정도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우호 발언 같은 호재 뉴스가 터지면 바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V자 반등을 예견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전에 급등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짧게 나오고 쭉쭉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주포의 성향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제 버릇게 못 준다고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런 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좀 길게 보는 스윙 매매라면 지금이 매수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자리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오기 전날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고 이평선들이 굴곡을 만들어낸 모습이 보입니다. 예측샷 개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졌습니다. 단일가 매매 기간 동안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할 것입니다. 단일가 매매가 풀리는 전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공중 부양선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단일가 매매 기간 동안 밑으로 줄줄 흐른다면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